자, 집값을 끌어내릴 만한 아주 강력한 것이 나왔다고 보는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주담대 대출 규모가 또 급증했죠.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비상이 걸린 것과는 정말 아랑곳 없이 개인은 아파트를 사려고 난리가 나니까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정부가 아주 강한 역대급 규제와 같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스트레스 DSR 2단계 가산금리가 수도권의 경우 1.2% 더 높게 책정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개인의 주담대 대출의 양도 줄이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도 줄이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대응책입니다. 사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핀셋 규제하는 식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반대로 9월부터 인하가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 뻔해 보이는 수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와 2단계 금리를 더 올리는 방안이 과연 집값 잡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아파트 가격 또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분양가는 더 오르고 매매가 역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의 금리를 더 가산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올리겠다, 이렇게 금융위의 발표가 난 하루 만에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급 대책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바로 전세대출마저 총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 그러니까 DSR을 따져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시중은행 중에 한두 곳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서 비켜있던 그 전세대출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금융위는 8월 20일에 대책 발표 후에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게 되자 그 다음날 8월 21일에 오전에 아주 재빠르게 가계부채가 안 꺾이면 전세대출, 정책대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곧바로 오후에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던 전세대출, 이걸 손을 댄 겁니다. 이래서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 와중에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올려서 이자 장사하는 게 아니냐, 아주 신났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났고 또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대출 금리를 더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8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마다 가보면 뛰어다니는 대출 예정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9월에는 대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갈아타기로 하거나 갭투자로 사두려는 분들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막 뛰어다닙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의 경우도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출을 옥죄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강한 한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물론 강한 한방이 되려면 전체 은행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강한 한방의 시그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한 한방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자, 매매인과 임차 계약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이른바 갭투자 매매, 이걸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이른바 썬방을 때린 겁니다. 신한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 대출과 또 선순위 채권 말소, 또 감액 관련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갭 투자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자본을 최대한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줄이겠다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한은행에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26일부터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이 이걸 다 따라하면 모르는데 신한은행만 이걸 고집하다가 쭉 끌고 나가기에는 이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로 사람들이 옮겨가면 신한은행은 이걸 또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른 은행으로까지 다 번져서 다 전세대출을 좀 잡는다면 어느 정도 집값 잡는 데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모기지론, 그러니까 MCI, MCG를 중단했습니다. MCI와 MCG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MCI는 서울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이죠. 그리고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이걸 좀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MCI는요
모기지 신용보험의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하는데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0.1%에서 0.2%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자, 1인당 최대 2개까지 MCI 가입이 가능합니다. MCI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죠. 반드시 개인 명의의 소유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개인 명의로 근저당이 실행될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MCI인데요. 자, 그리고 MCG는 뭐냐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보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MCY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MCG는 보증료를 집주인이 연 1회 납부합니다. 보증료를 집주인이 납부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MCG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MCG는 세대당 2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MCI, 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0만 원, 경기도가 한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가 한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 부분이 헷갈린다 싶으시면 다시 돌려보기 보시면 됩니다. 딱 2번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값,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요인이 뭐 분양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2019년, 20년, 21년 이럴 때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도요. 초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 누구나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의 문제라고 봤는데 지금 신한은행의 이런 행동들은 유동성을 좀 더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전세가를 더 올려받고 싶어도 더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액만큼 또 월세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결국 집값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 한 곳만 해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전체 은행이 이렇게 한다면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의 은행들이 지금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의 경우만 해도 벌써 7번째 인상을 한 겁니다. 최근에만. 자, 국민은행도 신용대출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올렸는데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직까지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정부가 좀 더 추가 압박을 한다면 다른 은행들도 아마도 이거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전세대출이 집값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면 전세대출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마저 막으면 월세가 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의 의견 과연 전세대출 제한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독 아파트값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거 비용의 과다로 다른 경제 주체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상상을 넘어가는 아파트값으로 올라갔고요.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자, 다시 유동성이 또 줄어든다면 과연 이 아파트값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신한은행은 이렇게 전세대출을 딱 좀 묶었는데 다른 은행들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